관련해서는 조금 더 취재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넥타이를 차지 않고 간 것은 지금 뭐 제가 빨간 넥타이를 매겠습니까? 파란 넥타이를 매겠습니까? 하도 세상 사람들은 넥타이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내가 빨간 넥타이를 매고 간다면 또 무당적인데 무슨 빨간 넥타이를 매냐? 또 파란 넥타이 매고 간다면 이제 민주당으로 전향했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예 넥타이를 매지 않는 그런 차이나식 와이셔츠 차림으로 갔다 왔습니다. 청와대 홍수석이 전화가 왔어요. 정무수석이. 대통령께서 오찬을 한번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가 뭐 앉아서 지금은 당적도 없고 이제 당적 포기한 지가 1년이 넘었죠. 또 백수 신세니까 밥 먹을 때도 마땅치 않아요. 그 밥 한번 준다고 하니까 내가 그래 가겠다. 김부겸 전 총리는 내가 정계 입문하던 30년 전부터 첫째 정계 입문하기 바로 전날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 집에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이철 유인태, 그 다음에 재정구 선배, 김부겸 노무현 선배 그래 찾아와서 꼬마 민주당에 가자고 설득하러 찾아왔을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날 청와대 어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갖고 약속을 해버렸는데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새벽까지 이제 신가위 하다가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그 이튿날 내 이제 신한국당 들어간 그런 관계로 또 김부겸 전 총리는 꼬마 민주당이 있었죠. 그래 있다가 한나라당으로 창당을 하면서 우리 한나라당으로 같이 합쳐지게 됐죠. 그래서 한나라당에 같이 있었죠. 같이 있으면서 호용호재하면서 그 사람의 능력도 알고 오늘 제가 대통령과 이야기하면서 딱 두 가지 부탁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TK 신공학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참 필요한 사업이다. 또 하나는 이제 MB 이야기입니다. MB가 전직 대통령인데 감옥 갔다 나오는 바람에 사면이 돼도 많은 법적 제한이 따르고 있어요. 감옥 갔다 온 전직 대통령은 법적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법적 제한을 좀 풀어서 자유스럽게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을 나라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 좀 해달라. 1998년도 워싱턴에 MB하고 손학규 선배하고 세 사람이 있을 때 참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선배들이 참 잘 되길 바랬는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다가 감옥 가버렸고 또 한 사람은 당적을 옮겨 민주당 갔다가 거기서 실패하고 살살 낭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선배도 좀 잘 와주시면 좋겠다. 그거는 오늘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합디다. 정치가 좀 낭만이 있어지고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하시고 좋은 말이 오늘 많이 오갔습니다. 가끔 홍수석이 이제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가끔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언제라도 나는 백수니까 밥 준다면 온다. 밥 먹을 때가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밥 준다면 올 테니까 필요하면 머리 아프고 그러면 환담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노미님께서 뉴욕에서 저분 아직 정계 은퇴 안 하신 건지 헐 비호감 아구. 예, 노봉남님께서 아이고 홍씨 저 입을 자랑하고 싶어서 아주 무게가 없어. 관종. 네, 대구에서 좀 하지 MB를 버려라. 네, 이런 등등의 이제 글들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비공개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금요일 상당히 큰 화제가 됐던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막걸리 한 잔씩 하고 환담했다라는 시작입니다. 다만 선거 이야기는 없었고 선거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제안으로 이루어진 오찬 행사였습니다. 제가 직접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비서실장, 정무수석 기본적으로 청와대 오찬에는 배석자이죠. 그러나 그 밖에 다른 이를테면 뭐 정당 관계자, 뭐 홍준표 시장 이외에도 뭐 기초 단위의 또 다른 뭐 정치 원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홍준표 전 시장, 이재명 대통령 단 둘의 비공개 단독 오찬이었다. 라는 취재 내용을 지난 금요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다음에 하와이로 출국할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잘 다녀오시라. 그리고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자라고 했었는데요. 이 SNS 글을 실제로 약속했던 바대로 이행한 그런 성격의 오찬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게 가장 적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총리설, 홍준표 총리설이 상당히 난무했었는데요. 실제 그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차 3차 또 취재를 했습니다. 여러 라인을 통해서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그 홍준표 시장과의 오찬 회동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돌아온 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지난해 7월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그리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이렇게 보수 인사들 초청해서 두 분 초청해서 오찬 함께 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재, 그 다음에 조갑재, 그리고 홍준표,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누구 이렇게 쭉 이 맥락으로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무슨 총리시키려고 공직 후보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정치적 해석을 곁들인 확장적 해석에 경계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모임을 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잘 생각해 보면 작년 이맘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게 뭐였죠? 경청 투어로 강원도 아주 그 뭐라 그러니까 그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첩 딱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운동화 신고 모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 적고 공약으로 이행하고 기억하시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청이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정치인은 잘 듣고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이렇게 시행해야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차원에서 홍준표 시장도 만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게 모두의 대통령. 그러니까 진보 인사든 또 보수 인사든 가리지 않고 양쪽의 모든 의견을 다 듣고 통합.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통합이라는 거죠. 너무 우리 국민들이 갈라져서 싸우니까 그 너무 분열적 상황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감정 싸움 하느라고 본질을 놓친다. 그러면 안 된다.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 그렇게 되면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된다. 이걸 가장 우려한다는 거예요. 이 검찰개혁 추진할 때도 분열적 상황을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셨다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인데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파란색 쫙, 빨간색 쫙. 이거 절대로 안 된다. 무지갯빛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만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누가 옵니까? 네, 다음 보수 인사 중에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회동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MB입니까? 혹시 손학규 전 대표입니까? 왜 그러세요? 벌써 아직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해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이분 얘기를 좀 지금 이 순간 경청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때 그때 그분을 모셔서 듣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참모들이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또 불러주면 밥 먹으러 가겠다. 딱히 뭐 밥 먹을 데 없으니까 불러주면 밥 먹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가끔 보기로 했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팩트에 적합한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청와대나 이재명 대통령이 정례 회동을 생각하고 홍준표 시장을 만난 것은 결코 아니더라라는 게 장윤선 기자의 취재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 밥 먹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만나서 인사하고 막
우리 다음에 뭐 언제 이렇게 만나요라고 약속했다기보다는 시간 되면 그때 만나서 밥 먹자 이런 정도의 예. 얘기 정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만나는 이유는 지금 보수에서 바라보는 국민주권 정부 잘하고 있나? 평가, 그죠? 그리고 어떤 걸 좀 하면 좋을까? 의제 발굴, 그렇죠? 그리고 국정 운영에 어떤 내용을 좀 담으면 좋을까? 물불 가리지 않고 다 만나서 국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보탬이 된다면 다 만나겠다. 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별건으로 해서 홍준표 시장은 청와대 오찬 후에 여러 가지 후문들이 들리니까 어제 또 득달같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별하별 잡놈들이 다 덤벼든다며 보수정당에서 대선 후보 1번, 국회의원 5번, 경남지사 2번, 대구시장 1번, 도합 8번까지 했는데도 그 은혜를 배신했다고 하는데 살다 보니 별하별 일을 다 겪게 된다. 나는 탈당이 아니라 탈출이고 당적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도 잡새들이 조잘거리기에 내가 한번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쭉 정리를 했는데요.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예, 홍준표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내가 오히려 숱하게 배신을 당했다. 예. 그렇지만 본인은 30년간 묵묵히 그 당을 지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배신한 거 아니야. 그 당이 나를 배신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지 마.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힘 당원들이 홍준표 시장을 배신자라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당이 그를 배신했다고 생각할지 요거는 좀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만나보시겠습니다.